오늘 달구벌 대구와는 달빛 동맹으로 형제를 나누면서 협력해 나가고 있는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 또 광주는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 도시입니다. 그래서 8번째 맞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최 정말 축하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광주시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구시장을 초청한 이유는 대구가 조금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하고는 조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와서 배우라고 한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대구에 대한 또 다른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사실은 아직도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대구도 지역주의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낳은 피해자의 고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진영 논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낙인 찍기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구가 이 보수도시 또 수구 꼴통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구는 그러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단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근현대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주어졌던 소명이라고 한다면은 일제 강점기에는 해방과 독립의 소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나가고, 이제는 통일과 분권의 시대로 저는 나가는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놓고 보면은 우리 대구는 민족과 국가에게 주어졌던 소명을 우리를 희생하면서 선도적으로 해온 그러한 도시입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항일운동의 역사가 그러하고, 또 한편으로는 4.19 혁명의 도화선 기폭제가 되었던 2.28 우리 대구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강고한 진영 논리와 낙인 찍기로 가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것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대구의 원래의 대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관점, 인권 정책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대구는 광주나 서울이나 수원보다는 조금 뒤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 인권 전담팀을 언제 만들었냐, 이런 것으로 놓고 보면은 역시 우리는 광주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보편적인 인간의 차별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하는 것은 몇몇 정책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환경과 도시 문화 전체가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대구가 가진 또 다른 단점도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도 대구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고, 또 내륙의 도시다 보니까 개방성과 다양성과 포용성 부분들이 부족한 그런 면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권 부분들이 존중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선거 자치는 실현이 됐지만은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향유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대구는 시민 참여형 열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교통, 복지, 축제, 때로는 이 개별 쟁점 이슈에 대해서 시민 원탁 회의를 통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잡는 시민 원탁 회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민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열리는 도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대구는 지금 읍면동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뿌리 내리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인 저도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장 소통 시장시를 운영하면서 소통과 협치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든지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는 시민 참여 가버넌스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시민이 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열린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개념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 3년 전에 대구 시민복지기준선을 시민원탁회의와 시민들의 합의하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시민들의 복지 권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권,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배려자라고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질서와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어르신들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도 특별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다문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정책들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권을 중심에 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정책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문화로 자리 잡지 않고는 이 부분들이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부터 인권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시민사회에는 교육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인권 도시 만들기 위해서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시민 스스로가 민간 가버넌스를 통해서 인권 학교, 인권 아카데미를, 마치 도시재생에 있어서 우리 대구는 도시재생 아카데미와 도시재생 학교를 통해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인권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소통 상생할 수 있는 인권 보장과 증진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민간 가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인권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구에서 이것을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와 있냐. 광주보다는 물론 늦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구는 2014년 5월 달에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7년 7월에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저희가 인권전담팀을 만들었고 또 우리 시민사회의 공모를 통해서 83명의 대구 인권 지킴이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제도와 증진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광주에서 하고 있는 수준 높은 정책들과 그 열정들을 배워서 대구도 광주와 달빛 동맹의 도시로 부끄럽지 않게 인권 도시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